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모두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또 11월 말부터 쭉 이어져 온 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든 나날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역발상으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악재 해소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 드렸던 루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또 다시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도 오늘 오전부터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내려갔다가 같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투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전쟁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매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 발발 시에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비트마루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이제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10%, 위로 7% 이렇게 변동하는 총 합쳐서 위아래로 14% 정도 움직이는 이런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분들을 이제 걱정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2022년에 예상치도 못한 전쟁이라는 큰 이슈에 있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도 이제 그 변동성을 조금 피해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잘 보시면은 뭐 지금 금 가격, 뭐 유가, 그러면 달러, 다른 주식 같은 경우도 다 모두 다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전쟁이 있어서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비트코인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위아래로 14%가량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쇄 청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이슈들을 체크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인 이슈 흑과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는요. 뭐 이럴탈 이슈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비트코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2022년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넣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 안전자산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볼게요. 안전자산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가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안전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은 뭐 기존에 디폴트 선언했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이제 국가의 법정 화폐들이 안전자산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화폐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화폐, 미국의 화폐들이 채권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달러 채권이 오히려 전쟁 이전에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없다는 게 안전자산인데 전쟁 앞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구나, 소용이 없어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은 지금 나와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정말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법적 화폐인 달러와 그리고 위안화가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우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나오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을 빼서 일단 은행에 좀 돈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동안 안전자산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알고 계시는 금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전쟁이 터지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키워드는 디지털 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디지털 금이 이제 막 세상에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비트코인은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금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자산은 다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금하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가는 오히려 위험 투자에 가까운 그런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는데 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아닌 이런 그 유가가 공급적인 면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전쟁이 나왔는데도 안전자산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은 내려가고 유가, 위험자산인 유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미국의 주식과 그리고 한국의 주식과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일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그동안 전쟁이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미국과 이란이 한번 상당히 좀 안 좋은 전쟁의 위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은행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란의 그 은행에 투자하고 있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시위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이 본인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시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 당시에도 중국 은행을 홍콩 시위단이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안화의 가치는 뚝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홍콩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 2년 정도 됐죠. 중국과 미국의 냉전 체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에서 계속 참다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냐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은행의 계좌를 전부 다 동결하겠다라고 협박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내던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면서 그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내에 있는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계좌 동결을 선언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자금에 법정화폐에 돈이 몰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법정화폐가 자산이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빼서 비트코인은 다시 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거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잠시 움츠러들 뿐 주식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테더라는 게 있습니다. 테더가 뭐냐면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원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지만 미국과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테더라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더의 시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코인까지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든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예치금 개념의 테더 시장에는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행도 더 되고 있고 테더의 시총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쟁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수혜 코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수혜자는 이제 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동안 이제 금이 지금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금이 올라가지만 금에 대한 한계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금은 너무 무겁고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자, 건물이 다 부셔집니다. 회사들이 다 부셔져요. 그렇다면 주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다 부셔지기 때문에 부동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한대요.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제 해지수단의 판매처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공포감으로 인한 동반 하락. 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결국 자금은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악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전쟁과 비트코인이라는 이유로 좀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오면서 가장 무서운 악재는 투자자들의 불안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점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전쟁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정의부터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지금 당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상황이지만 이 위험자산의 지금 현재 악화세는 잠시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급부상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이런 전쟁 상황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심이 살아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비트마루님이 얘기해주신 전쟁 이슈에 이어서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2022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바이든이 어제 이제 성명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푸틴과 정말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제재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달러, 유로 그리고 파운드, 엔화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조금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 관련해가지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미국 내 러시아 이제 은행들 온전하게 제재, 미국 내 모든 러시아 자산을 다 지금 동결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마디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나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관련 부패한 부자들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러시아의 돈줄을 다 막아놓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이든의 이제 성명이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정말 전쟁 빨리 해야 되고 너네 너무 잘못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어제 정말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지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나스닥 상승, 비트코인 같이 기술주와 함께 좀 커플링 되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이 금에 정말 많이 몰리고 있고 달러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비단 이거는 지금 이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도 달러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추세였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제 39K 부근을 이제 테스트를 잘 해주었습니다. 잘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이 너무나 큰 이슈 때문에 조금 눌렸지만 어제 V자 반등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다시 한번 39K 부근 저항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쟁 이슈로 많이 하락을 하고 사람들이 죽고 미사일을 쐈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 투자 자산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본다면 고래들은 어제도 저가 매수를 조금씩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 대형 기관 고래들이 매수를 한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투심이 아까 비트마루님 말씀해주신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많은 매도세가 있어서 그 매도세를 다 이길 만큼 고래들이 매수를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전쟁 이슈에 있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과거에 미국의 걸프전 그리고 최근에 크림 반도 이슈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런 모든 전쟁들을 다 봤을 때 과거 이제 나스닥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 이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떨어졌지만 곧 V자 반등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정말 빠르게 V자 반등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전쟁 이슈 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 변동성을 조금 더 체크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아까 비트마르님 말씀해 주신 테더 자금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39K 리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전쟁 이슈만 아니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정말 반등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이 됐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정말 1조 원 이상으로 매수세가 들어갔고 우리 고위험 자산, 안전 자산 나눌 것 없이 그냥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슈에 있어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이지 이제 비트코인적인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비트코인은 원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잠깐 이렇게 잠깐 이제 일로 와봐 하라고 잠깐 밑으로 내린 거지 다시 곧 어제 V자 반등해준 거 보면은 정상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잘 가치를 지니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바이든의 제재 안에 지금 스위프트 제재는 없었는데 스위프트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위프트 제재에 있어서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스위프트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우리 러시아 암호화폐 화폐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금 스위프트 제재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스위프트 제재라고 하면은 러시아 은행 코드를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재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러시아 은행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면 러시아 사람들 당연히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아마 거래를 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스위프트 제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재가 가면은 비트코인 가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우리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기존에 0.5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저게 이렇게 전쟁 이슈 그리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공급적인 차질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를 올릴지 말지 금리를 올릴지 말지 여기에 있어서 지금 0.5, 0.25 여기에 대해서 분분이 많이 많은데 일단 최소한 0.25의 금리 인상은 지금 예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저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우리 0.5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조금 강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0.5 오르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 알고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 이미 다 선반영되어서 그 지수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 금리 오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아마 기사가 뜨면은 하루 이틀, 이틀 3일 정도는 아마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조정 살짝 눌림목 이후에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주제는 암호화폐가 진짜 이런 시국에서 정말 프라이버시를 조금 확보를 하는가 정말 이제 개인적인 것을 확보를 하는가 암호화폐가 정말 이런 시장에서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 동결당했는데 이때 막 사용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을 노드를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누구 지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비트마루님의 지갑 주소에 대해서 비트마루님의 지갑 주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해당 주소에 대해서 트랜잭션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옮겨졌고 얼마가 왔다 갔다 했다 얼마를 인출을 했고 얼마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악용되는 범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잘 프라이버시가 좀 보존이 된다. 그리고 더 깔끔한 이제 금융 생태계를 조금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는데요. 푸틴과 대화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겠다,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잠시 일시적인 가격 하락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웹 3.0 관련해서도 익명성 보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전쟁 이슈를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네. 전 세계적인 악재 이슈도 봤으니까 오늘 호재는 좀 국내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검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특검법의 가장 큰 오류라고 하는 거래소 신규 등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거래소를 신규 등록을 하려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래소를 신규 등록을 하려면 ISMS라는 정보보안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보보안 체계 ISMS 인증을 받으려면 거래소를 운영한 지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새롭게 나는 거래소를 하고 싶어서 ISMS 인증을 하려고 했더니 거래소를 운영한 지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와라.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을 하러 갔더니 ISMS 인증이 없어서 거래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신규 등록자에 대한 신규 거래소를 이제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특검법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 특검법의 오류가 해결된다라는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이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ISMS를 먼저 발급을 해주고 대신에 운영을 하면서 거래소 신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보완된 점을 이제는 고쳐나가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ISMS 인증을 먼저 발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되고 신규 거래소나 아니면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오류를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달 3월 중에 입법 행정 예고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입법 예고가 나오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좀 예를 들어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인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생기기 이전에는 거의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안 알려지고 몰랐던 것들인데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눠지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코인이 있어야지만 운영되는 블록체인,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코인이 없어도 되는 블록체인인데 각국 정부에서는 코인이 없어도 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코인은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었죠. 이번에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NFT 상품, 그리고 NFT에 대한 NFT 전시, NFT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서 NFT가 나오는 정말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NFT는 암호자산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의 그 가상자산의 기술만 빼먹고 가상자산 자체는 무시하는 상당히 좀 어이없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암호화폐 그 NFT는 블록체인으로 탄생됐고 암호화폐로 그동안 판단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NFT를 이용한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NFT 자체도 충분히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NFT도 마찬가지로 NFT로 그림을 전시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림을 그냥 전시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상세계 내에서 그림만 전시한다라고 한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소지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 그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땅들이라고 하죠. 땅들 그리고 뭐 옷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NFT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가상자산이고 암호화폐로 지금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두 개 말씀드렸던 국내의 호재, 첫 번째가 한국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ISMS 인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가 NFT도 이젠 특근법상 가상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하락과 무관하게 시장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 전쟁이 10년 동안 일어나고 20년 동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불안 심리가 끝까지 불안 심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불안 심리가 없어질 건데 그 없어졌을 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하지라고 봤을 때 그동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어 있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엄청난 호재가 될 잠재력이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국내의 호재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거래소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는 기준이 좀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전쟁 관련한 이제 호재인데 이 전쟁 와중에 지금 조금 비트코인이 유의미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했고 많은 이제 구호 물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호 물자 같은 거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제일 빠른 거는 이제 돈입니다. 돈인데 돈을 어떻게 보낼 거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 91만 달러가 1만 달러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송이 됐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송됐냐고 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지갑으로 이제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 이제 비트코인이 한 19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그 지갑 주소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뭐 기부를 한다, 어디에다가 구호 물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믿지 못하는 게 이 중간에 이 기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람이 자기 뭐 수수료, 뭐 밥값 같은 거 좀 떼먹고 여기다 보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뭐 국방부에다 뭐 보낸다면 여기 국방부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만약에 뭐 탈세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저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피해 규모, 피해금,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루블 하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루블 하나 뭐 달러 같은 걸로 보냈을 때 달러 같은 것도 수수료도 또 들고, 이제 루블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전쟁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 폭락이 있었죠. 기존에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제 더 낮은 조금의 양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냄으로써 정말 긍정적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비트코인 기부는 조금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부를 보낸 사람들이 왜 지금 국방부 너네 지금 너무 늦다,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너네 러시아 지금 국민들 뭐 죽고 지금 다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케어해줘라 라는 식으로 지금 탄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정말 화폐의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쓰일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호재인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웹 3.0이 이제 범죄 등에서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지갑 주소가 이제 발견이 된다면 제 지갑 주소가 이제 딱 이게 공개가 된다면은 제가 이제 뭘 사고 어떤 코인을 매수했고 어떤 코인을 매도했는지 이 기록이 정말 다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이 다 남게 되는 이런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웹 3.0 개인 정보를 지금 보호해야 되지 않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조금 관심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 트랜잭션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3등 지갑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갑 주소가 딱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라 코인을 뭐 100개 샀다, 이게 공개가 돼요, 뉴스적으로. 그러면 내 개인 입장으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이제 거래 내역이고, 남들 모르게 내가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위에서 딱 팔고 싶은데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게 떠버려요. 얼마나 좀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 양면성을 지니는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보안 문제를 조금 강화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스텔스 주소 그리고 링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완전 이제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게 약 2016년 이전에 이제 사용됐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정말 암흑 같은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이거 말고 이제 최근에는 이 방법을 한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방법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제 추가 정보에 대한 이제 노출 혹은 이제 진술 자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이 이제 사실임을 증명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조금 익명성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이제 사용돼 이제 코인으로는 이제 미나 그리고 오아시스, 시크리트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두 코스모스 IBC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TE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모두 공개된 오픈 소스에서 이제 다 이제 거래를 다 공개했던 반면에, 이제 TE 방식으로는 이제 이 오픈 소스 된 것을 TE 안에서 한번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거래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무결성, 자산의 이제 기밀성이나 보안 등을 정말 지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웹 3.0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익명성에 있어서 내 개인정보, 내 지갑 주소가 노출됨으로써 내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가거나 내 포지션이 이제 조금 유출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전쟁 이슈 속에서도 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쟁이 발발되면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입금 계좌에 돈을 보내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도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 91만 달러가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블록체인 상으로 보낸다면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영지식 증명 기술 관련해서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로 오아시스와 시크릿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